반갑습니다. 스마트 동부 이태성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이제 발화기의 외관적인 부분들과 그 다음에 내부적인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각종 센서들이 전부 다 연결됐었고요. 그 다음에 LCD하고 그 다음에 CO2를 측정하기 위한 가스 센서까지 이제 전부 다 발화기 안에 전부 다 장치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기들이 실제로 동작하는지 거기까지 테스트를 다 해봤었죠. 자, 이제부터 우리들이 해야 될 내용들은 이런 각종 센서와 이런 기기들이 이제 아두이노하고 통합이 되어서 아두이노의 제어 논리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움직여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코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구성된 내용들, 맨 처음에 이제 구상했던 내용들과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뀐 내용들 또 설명드리면서 또 지금 또 완성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쭉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또 구성하려는지 또 저런 부분들은 괜찮으면은 또 도입을 하시고요. 또 그 부분보다 또 이런 부분이 낫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또 댓글에 달아주셔서 또 제가 또 한 수 배워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발화기에다가 이제 IoT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좀 가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IoT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뭐 센서를 통해서 뭐 값만 얻는 것이 그것이 IoT가 아니라 이제 IoT라고 하는 것은 기반 자체는 뭡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기반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인터넷은 바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통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그 토대 위에 그 다음에 이런 기기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을 때 이것을 이제 IoT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또 스마트폰이 만능 리모컨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 원격에서 또 이렇게 그 어떤 기기들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IoT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IoT 부분들을 이제 가미를 해서 좀 더 이제 스마트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버전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발화기와 IT 구조 1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테스트까지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까지는 연결하지 않았지만 일반 PC에서의 연결까지는 이제 테스트를 이제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사항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이 되는 몇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그런 사항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내 것으로 이제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화기와 IT 구조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T를 적용한 전체 구조, 그래서 초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발화기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ESP, 그렇죠? ESP 8266 12E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칩을 이용해서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062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정보들은 이 아두이노 쪽에서 이 062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내줍니까? 서버에게 보내주죠. 그래서 서버에서 받아서 그 정보를 또 이 스마트폰 유저에게 보내주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받도록 그 다음에 또 서버는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이것이 조금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사항들이 아마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기본적인 이런 기기들의 이런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역할적인 부분에서 조금 좀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달리할 해야 될 그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두이노가 일반 PC의 성능, 지금 뭐 듀얼코어, 뭐 쿼드코어 뭐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펜티엄을 넘어서 i5, i7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성능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의 그런 그 성능하고 이 아두이노의 성능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이 아두이노의 그 성능은요, 옛날 286 컴퓨터, 그렇죠? 286 컴퓨터, 아주 트라이젠 뭐 옛날 거, 뭐 펜티엄도 아니고요. 펜티엄 밑에가 486이었고 486 밑에가 386, 386 밑에가 이제 286이었습니다. 그렇죠? 286이고 286 밑에가 이제 XT 버전이었는데요. 아무튼 그 286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뭐 클락 속도도 뭐 16MHz 정도 되는 이 정도의 그 기능 처리 속도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여기에서 공유기를 통해서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 286 정도 되는 이 그 처리 능력 가지고 이것을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기능은 똑같습니다. 또한 아두이노도 이제 네트워크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를 이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두이노를 서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버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리죠. 그 다음에 기다려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를 처리하고 다시 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제어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처리해야 될 것을 하죠. 하지만 외부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 정보를 다시 보내주죠. 보내주고 또 자기 거 처리하고, 보내주고 자기 거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아두이노의 어떤 부분들을 좀 경감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아두이노 쪽에서 뭐 이렇게 좀 보내기보다는 또는 어떻습니까?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또 PC 쪽에서 또 알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아두이노가 다 모든 정보를 보낼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을 또 뽑아서 또 뭔가를 어떻게 보면 가로챈다고 볼 수 있겠죠. 가로채 와서 또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클라이언트 쪽 이 PC의 그 역할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요 클라이언트에서 또 스마트폰 넘겨주고, 스마트폰은 아두이노하고 다이렉트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클라이언트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클라이언트는 공유기를 통해서 서버인 아두이노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을 하죠. 요청하면 그 서버에 지금 현재 리얼로 지금 처리된 그 데이터를 그냥 공유기를 통해서 다시 서버로 보내주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받아서 다시 이 스마트폰 유저에게, 그렇죠?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식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다르게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니까요, 훨씬 더 프로그램이 좀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역할만,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앞에서 했던 요 역할을 이제 서로 좀 바꿨죠. 예, 바꾸는 형태로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 구조를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전부 다 진행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런 아두이노는 사실 통신 모듈이란 것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통신 모듈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럼 외부의 도움을 받을 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칩과 함께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쉘드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아두이노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적층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듈 자체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할 건지는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요게 이제, ESP8266이라는 그 모델입니다. 저 모듈이죠. 그래서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손톱 하나 정도, 손톱 2배 정도 이렇게 되고, 뭐 엄지손가락 보면 한 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가장 기본 모듈이죠. 실제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ESP8266 같은 경우에는 요게 한 80MHz 정도, 80 정도인가요? 헤르츠 정도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두이노보다는 좀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칩 안에 또 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다음 MCU가 있죠. 그래서 이것 자체만으로도 그런 제어를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을 그냥 사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물론 그 유튜브에도 보면은 이거 자체만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것을 이런 브레이크아웃 보드를 이용해서 좀 더 사용하기 쉽도록 그렇죠? 이렇게 납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납땜을 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칩의 요 간격이요. 연결한 이 간격이요. 실제 그 브레이크 보드라든가 만능 기판에 나오는 구멍하고 좀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것을 요 브레이크 아웃 보드를 통해서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해서 쓰게 되면은 이제 그 간격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방법으로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옆에 나오는 슬라이드 보듯이 일단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납땜이 필요하고요. FTDI를 통해서 또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고 이것들을 또 이렇게 해줘야만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3.3V 그렇죠? 요 3.3V가 중요한데요. 요 칩은요, 3.3V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얘가 전류를 많이 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게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쓴다고 할지라도 이 많이 쓰는 그 전류가요, 만약에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3.3V 제공하죠. 그 전류만으로도 동작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쵸? 그래서 요 칩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별도의 3.3V의 그 전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압과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전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3.3V에 나오는 그 전류 이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이런 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번거로운 점이 사실상 있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과 똑같죠. 요가 똑같은 이런 칩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아두이노 보드하고 유사하죠. 그렇죠? 아두이노하고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vMOS라고 해서 D1 그래서 요거는 버전 2입니다. 그래서 버전 2 1도 있는데요. 이건 버전 2죠.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보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쉽게 와이파이하고 접속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 또한도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했던 C 코드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노드 MCU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명칭은 노드 MCU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vMOS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용도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그런 아두이노 제어를 다 할 수가 있는데요. 몇몇 가지 이런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나오듯이 디지털 핀이 11개 정도 제공이 됩니다. 그렇죠? 11개 정도 제공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핀이 1개밖에 제공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최대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출력은 생각보다 좀 셉니다. 그래서 5V에 1A 정도까지 이제 출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두이노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아두이노 스토리에서는 8,9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우리가 요거를 납땜해서 쓰는 것보다 또 아두이노의 코드를 그대로 이용하고
또 요 보드 자체에서 또 제어선을 다 뽑을 수가 있죠.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요거 자체만으로도 그런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로서 또 제어보드로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코드도 그렇게 변형도 없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용하는데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하는 바라기 같은 경우는 그 아날로그 신호를 몇몇 가지 쓰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날로그 핀이 한 개가 주어졌을 때는 좀 사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것하고 또 미니 아두이노를 하나 더 연결해서 쓸까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해서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제 코드로 보면 서로 이제 뭐 SPI 통신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죠? 아두이노에다가 그냥 쉘드를 꽂아서 그죠? 깔끔하게 쓰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만으로도 납땜을 하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서 또 여러 가지 뭐 별도의 전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쉘드는 제가 주문을 해서 아직 안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아두이노 핀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코드로 봤을 때도 지금 여기에서 짠 코드를 그대로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요런 쉘드 하나 지금 제가 구입한 가격 한 15,400원인가요? 그렇게 구입을 하고 했는데요. 아무튼 그 정도 가격에 그 정도의 편리성을 준다고 하면은 요 쉘드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나오듯이 센서 프로그래밍은 일단 먼저 고정적입니다. 항상 고정적이죠. 크게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메이커 쪽에서 제공되는 몇몇 가지 그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들만 바꿀 쓸 뿐이지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논리 구조를 세워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운영을 위한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논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제어보드에서는 현재 C하고 C++이라고 하는 언어가 사용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유튜브에서 C# 그 프로그래밍 또는 C# 언어에 관련된 그 강좌를 이미 완강을 다 해놨습니다. 네트워크까지 다 완강을 해놨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된 내용만으로도 이제 C#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 언어를 충분하게 이용을 해서 실제 PC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C# 앱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유튜브 강의가 좀 필요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코드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아두이노 채널을 통해서 또 한번 상세하게 한번 풀어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정말 아두이노에서 지금 서버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것을 이용하면 서버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그 서버에서 또 어떤 식으로 하면은 와이파이를 접속을 하더라. 그래서 와이파이를 통과를 하죠. 통과를 해서 내 PC 안으로 데이터를 넣어주더라. 그러면 이 PC 안에서는 C샵에서는 과연 어떤 코드를 써야지만 이 아두이노에서 보내준 데이터를 받아낼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의 논리에 따라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두이노 와이파이 접속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아두이노 와이파이 접속을 보면요. 와이파이 관련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와이파이 클래스라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서버가 있고 와이파이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UDP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쓴 그 라이브러리는요, 와이파이 클래스 기본이니까 이거 쓰고요. 그 다음에 서버하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사용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 와이파이 통신은요, 기본적으로 TCP/IP를 사용합니다. 하기 때문에 TCP/IP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데이터에 누락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누락 없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두이노 통신도 이제 쓸만한 그런 통신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와이파이 통신하는 대부분의 많은 서적들을 보면요. 이 와이파이라고 하는 전역 객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객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C++이라고 하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C샵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객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요. 이 와이파이라고 하는 요것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와이파이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전역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안에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객체로 요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코드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요 와이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간단한 그 소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소스는 뭐 그 코드 자체를 일일이 풀어드리기보다는, 그렇죠? 요 소스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이용하면은 그런 TCP/IP, 통신도 가능하고, C샵하고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그 힌트를 여기서 한번 잡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와이파이, 또 와이파이를 통해서 C샵 앱까지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또는 받는 그 서버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그 와이파이에 관련된 헤더 파일이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 붙고요. 그 다음에 LED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스트럭처로, 구조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접속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에 대한 그 아이디,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와이파이 클라이언트하고 와이파이 서버가 있죠. 그래서 그 와이파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4개까지 이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팅에 관련된 정보만을 받는 그런 서버를 하나 돌리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서버에서 항상 그 아두이노에 있는 정보를 계속 이제 가지고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C샵 앱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정보를 이제 보내줄 수 있도록 그 접속을 기다리는 그런 서버를 이렇게 저는 객체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드 데이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습도, CO2, 그 다음에 요 타임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임에 관련된 그런 개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요런 사항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구조체 형태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업에서는 실제로 사용되는 그런 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와이파이가 접속되면은 접속되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지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 비긴 이렇게 하죠. 비긴 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연결되면은 이제 뭐 합니까? 모니터 서버 비긴하고 세팅 서버에서 이제 모니터를 그 모니터 데이터를 요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세팅을 위해서 기다리는 그 부분을 이제 아두이노에서 이제 전부 다 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접속하려면은 와이파이 로컬 그 주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저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아두이노의 쉘들을 붙여서 지금 현재 만드는 바라기에다가 그 코드를 넣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실제로 내가 이제 데이터를 셋업을 해놓고 그 데이터가 날라온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번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버 모드를 클라이언트 모드를 기다리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저는 요거 같아요.
요 부분, 그렇죠? 요 메소드가 있는데, 요 메소드는 여기서 계속 이게 대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요때 한번 체크를 해서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없으면은 그냥 다음 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혼돈할 수 있는 것은 요 메소드가 실행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접속할 때까지 이것이 대기 상태로 있어서 요 밑에 있는 모듈을 전혀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은 아두이노는요 싱글 스레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프가 계속 돌아야 되지 대기 상태가 딱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코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고요.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세팅 클라이언트에서 만약 세팅을 요구하는 그런 클라이언트에 접속이 있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겠죠. 세팅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요거죠. 세팅 클라이언트 해놓고 이제 그 세팅을 한다는 얘기는 C# 앱에서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데이터를 보낼 때 그것을 하나의 문자로 쫙 만들어가지고 보낼 수도 있는데요. 그 문자로 보내게 되면은 그걸 또 파싱을 해야 되잖아요. 다 구문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좀 번거롭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해보면요. 네트워크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냥 단문으로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하죠. 자, 그래서 하나씩 받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는 read string until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보낸 데이터마다 이런 그 계획 문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붙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carriage return이라고 한 값을 하는데 이것을 만나게 되면은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그 특수 문자죠. 그래서 그 문자를 붙여서 보내주는데 요 문자가 이제 그 보내는 그 문자의 끝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 문자열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변환을 하죠. 플로팅이 변환해서 요렇게다가 세팅하고 그 다음에 int로 변환해서 다시 세팅하고 그 다음에 CO2를 받아서 다시 변환해서 또 CO2에게 이렇게 저장하는 형태로 이렇게 쭉 진행을 했습니다. 뭐 LED에 대한 사항들도 쭉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코드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오는지를 이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세팅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뭐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형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앞으로는 뭐 더 이제 코드가 조금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핵심되는 부분들은 이제 거의 뭐 고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예. 저는 지금 위모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전을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하기 전에 자, 소스를 제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 창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시리얼 창을 여니까요. 자, 와이파이 커넥트 들어갔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서버에서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현재 이 아두이노, 그렇죠? 아두이노 지금 위모스라고 하는 이 보드인데요. 이 보드가 지금 그 와이파이로부터 공유로부터 받은 그 IP 주소가 192.168.0.11입니다. 그렇죠? 이런 주소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서버이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C샵이 여기에 붙게 되면은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그 서버 아두이노의 서버 모델을 제가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샵 앱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 그 프로그램이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같은 하나의 그 아두이노와 그다음에 사용자 간의 하나의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C샵을 통해서 우리는 아두이노의 모든 정보를 또한 알아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C샵이라고 하는 그 앱을 이용을 해서 물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자, C샵
C샵에 관련된 사항들 중에서 이제 아두이노하고 접속할 때 TCP/IP를 아두이노가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TCP/IP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객체를 사용하죠. 그래서 TC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이 객체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은 아두이노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하고 그다음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TC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요 객체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C샵에 관련된 그 코드들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요, 저 유튜브에 나우 캠퍼스라고 하는 제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아실 건데요. 요 나우 캠퍼스라는 요 채널에서 보게 되면은 그 C샵에 관련된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윈도우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이미 다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시면 이용하셔서 또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작성하는 모든 코드들은 거기에 있는 코드들을 기반으로 하지 그 외의 코드를 기반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나오는 코드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 정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전부 다 꾸며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C샵으로 살아남기, 그렇죠? 이름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는데요. 아무튼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살아날 수 있는 언어는 이제 C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서 C샵으로 살아남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했는데요. 이미 완강이 되었으니까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또 요런 그 설명드린 소스 코드도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사례이며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소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소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하신 겁니다. 그렇죠? 요거대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요거를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스 한번 볼게요. C샵 앱의 그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듯이 구조체를 그대로 잡아줬습니다. 그렇죠? LED에 대한 사항들, 그 다음에 CD에 대한 사항들, 그 다음에 모니터를 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잡아줬고요. 이 폼이죠. 폼 클래스에서, 요거 한번 일단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화면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테스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꾸밀 필요는 전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 주소 받고 바라기 온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프 상태이죠. 그래서 모니터링 시작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아두이노로부터 그 데이터를 계속 받아오죠. 그 다음에 설정하게 되면 그 온도, 습도, CO2, 그 다음에 요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차후에 좀 더 예쁘게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기존의 C샵에서 언급된 컨트롤만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소스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송이겠죠. 그래서 전송하는 부분들은 여기 나오듯이 TCP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의 나우 캠퍼스의 C샵, 거기 보면 C샵 네트워크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그대로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트림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주어진 클래스들을 그대로 이용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 클래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소켓을 이용해서 또 따로 프로그램할 필요 없이 그냥 클래스만으로 이용해도 충분하게 가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클래스를 주로 이용했고, 그 다음에 C샵 네트워크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런 점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의에서도 언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데요.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 W 라인,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W 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뭘 했습니까? 아두이노에서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 그 끝에는 이런 캐리지 리턴 하는 이런 그 문자를 받는다고 했었죠.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가 끝이구나 라는 것을 제각각 알 수 있도록
요 문자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write line이라는 요 함수입니다. 자, 요게 가장 핵심이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뭐 언급되었던 그 프로그램이라는 강의에서 언급됐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드 모니터 해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받는, 계속 이제 모니터링해서 읽어내는 것이죠. 읽어낼 때도 똑같습니다. TCP/IP로 접속합니다. 접속해서 가져오고 끊고, 가져온 다음에 TCP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아두이노에서도 루프가, 그렇죠? 딱 접속됐을 때 그 데이터를 싹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부분을 종료하고, 또 자기 제어는 또 자기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실행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붙고 끊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해서 충분하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부하가 걸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죠. 자, 앞에서 우리는 아두이노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C샵에 관련된 사항들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실제로 구동을 시켜서 지금 나온 요 전체 그 내용, 그래서 이 아두이노가 서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061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C샵, 그렇죠? 앱에서 이 서버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내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얻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앱 인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벤터. 그렇죠? 인벤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블록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앱 인벤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뭐 지금 나오는 이 클라이언트에서 셋업을 하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은 충분하게 요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뭐 한 줄 정도, 아니면 그 일반적인 그 앱 인벤터에서 나오는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도 그냥 그 블루투스하고도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앱 인벤터가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더 아주 뭐 디테일한 거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좀 어렵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데는 앱 인벤터만으로도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괜찮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된 내용들을 한번 시연을 함으로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동작을 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사항들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제가 먼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제가 띄우고요. 띄워보니까 지금 여기 나오듯이 192.168.0.11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윈도우 폼을 제가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는 이렇게 두 개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모니터 192.168.0.11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제가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두이노에 제가 임시적으로 저장해 놓은 그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이 모니터링 시작하게 되면은 이 폼에서 타이머를 제가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0.5초 단위로 그 데이터를 계속 가져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시작하니까 바로 데이터를 가져오죠. 27.5, 80, 0.09 그래서 이렇게 온 이렇게 된 것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화기 온도에서 제가 많이 예를 들어서 37.5도, 그렇죠? 습도는 뭐 80%, 그렇죠? 80%를 하겠다. 그 다음에 CO2는 제가 0.09 했으니까 0.05 할까요? 예, 하겠다. 그 다음에 C 요거는 뭐 대략적으로 1시 뭐 5분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2시 뭐 10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입력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한번 전송을 해볼게요. 전송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두이노 쪽 들어왔죠. 아두이노 쪽에 현재 37.5도, 그 다음에 습도 80, 그 다음에 0.05, 그 다음에 1시 5분에서부터 2시 10분까지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값을 이제 세팅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두 개의 프로그램이지만 요 중간에 아두이노와 그 다음에 C샵과 C샵, 그 다음에 와이파이라는 공유기까지 이렇게 관통해서 그 데이터가 주고받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시연된 내용을 잘 보셨습니까? 예, 그 정도의 내용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나우 캠퍼스와 함께 한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현된 전체 내용은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이 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두이노 서버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유기하고 접속하는 거 테스트를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특히나 이제 C샵으로 구성된 이 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도 주고 또는 받거나 이런 것까지 다 해봤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 클라이언트가 지금 뽀대가 좀 없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인터페이스를 좀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연동시켜서 스마트폰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주고요. PC 쪽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C샵 앱에서 받아서 다시 아두이노로 가고, 또 아두이노의 내용이 공유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와서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셋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IoT에 대한 그 구조가 하나의 완성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해서 집중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의 내용들 프로그래밍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미 그런 내용들이 이미 나우 캠퍼스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또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또 지금 바라기와 같은 IoT 구조를 또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지금 이 IoT 구조는 바라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팜까지 이제 적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그렇죠? 직접 해보면서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체계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라기와 IT 구조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스마트폰하고 어떻게 연동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C샵 앱을 좀 더 파워풀하게 만들어서 정말 뽀대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의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